엄마가 굉장히 유명인들과 어울리면서 행세를 합니다. 막 다른 사람 빛나고 있으면 그 조명을 다른 사람 비춰주는 연기, 그거를 아쿠아가 대신 서포트를 해줍니다. 아니 넌 할 수 있다 보여봐, 이렇게 아쿠아가 밀어주니까 그런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 과거에 얘기했던 그 태양처럼 빛나는 연기를 안녕하세요. 멘탈 탄타입니다. 세 번째, 카나. 빨간 머리. 빨간 머리는 늘 약간 주인공 후보예요. 슬램덩크 이후로 나에게는 늘. 카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리뷰를 하긴 했는데 그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좀 추가로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좀 많이 나왔어요. 또 2기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또 정신과 의사들 특성상 이게 또 정보가 나오면 참지 못하고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저희 종특입니다. 이제 시즌2에 어떤 정보들이 나왔죠? 아역 시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1편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살짝 나오긴 했죠. 특히 이제 콘서트장 거기서도 나왔고. 일단 아역 시절에 카나가 굉장히 대단했다. 우린 그냥 단순히 뭐 유명했다, 3초 만에 뭐 눈물 흘리는 아역 뭐 이랬는데, 그 정도.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태양처럼 빛나는 연기였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그런 연기를 보였고, 그 후로 이제 눈물 연기로 유명해져서 이제 많이 나왔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1기에서 그때 우리 언급한 것처럼 아쿠아 첫 만나면서 건방진 모습 보였죠. 막 짐 들고 다니는 에이디한테 뭐 가방 들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쿠아보다 연기 못했다고 막 다시 찍어달라고 막 맞아요. 감독한테 조를 정도로. 2기에서 보면은 그때 그 상황을 한번 겪고 나서 감독이 조언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카나한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카나가 연예계에서 오래 살아남았다. 본인이 그렇게 독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오랜 방송 생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정당하지 못한 상황도 겪었을 거예요. 뭐 낙하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내정됐는데 밀렸을 수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따라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자아이질적인, 그러니까 에고 디스토닉한 어떤 상황들도 겪었겠죠. 그러다 이제 아카네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아카네는 이제 카나에 대한 어떤 선망을 갖고 왔는데 현실은 굉장히 좀 다 내정돼 있고, 카나가 이미 정해져. 아카네는 들러리였고, 그거를 이제 아카네한테 들키고 나니까 굉장히 좀 본인이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실제로 왜 우리가 아이들이 초자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은 뭐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좀 배운 대로 좀 실천하죠. 요즘에 저도 엄청 혼나요, 애들한테. 빨리 가야 돼 하면은 지금 건너면은 빨간불이니까 안 된다고. 절대 못 건너게 하고. 저 어릴 때 다들 그렇죠. 커서는 그 유도리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카나도 자신의 그런 상황이 싫었는데 그걸 이제 순수한 아카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부끄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또 싫기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보다는 약간 감정을 좀 투사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혹은 이렇게 만든 어떤 시스템이나 어른들한테 향한 분노인데, 이제 그게 좀 만만한 아카네한테 이제 간 거죠. 투사도 그렇고 어떤 그런 과민한 반응들이 소아우울증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소아에서의 우울증이 보통 어떤 성인에서의 어떤 멜랑콜리형 우울증과는 다르게 좀 예민하고 과민하게 좀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럼 왜 카나가 그렇게 소아우울증인 부분이 또 혹시나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2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카나가 회상을 하면서 카나가 잘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카나의 엄마가 굉장히 유명인들과 어울리면서 행세를 합니다. 뭐 카나 매니저 역할도 한 것 같아요. 약간 카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엄마한테 사랑받는 좋은 아이가 된 게 기뻤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그렇죠. 공부가 좋아서 시험을 잘하거나 깨끗한 방이 좋아서 내가 청소했다기보다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실 그런 행동을 하죠. 중요한 대상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쵸. 그 부분에서 더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아역으로서 이제 생명이 점점 끝나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관심도 좀 덜 받고 사랑도 좀 덜 받고 칭찬도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카나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이제 막 무리수를 둡니다. 아마 뭐 써달라고 했겠죠. 뭐 우리 딸 써주세요. 막 이렇게 뭐 PD님한테 갔을 수도 있고, 뭐 작가님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슬슬 이제 외면할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안 좋은 얘기들 하면서 갈등이 여길 수 있고. 그런 카나의 어머니 모습 보면서 카나가 이제 독백할 때 아버지가 그 모습에 질려 외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엄마가 아마도 카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또 줬던 것 같아요. 심했으면은 뭐 폭언이나 뭐
비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뭐 네가 이렇게 출연 못하는 거 네가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걸 누린 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비난으로 하니까 자아가 단단하지 못한 카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소아청소년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중요한 대상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자기 잘못으로 여기잖아요. 뭐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뭐 다 뭐 내 탓이다 이렇게 맞아요. 좀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반복적인 경험이 형성되면서 카나가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좀 고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시즌 1에서도 아이돌 그룹 결성했을 때 춤이나 노래 사실 잘하는데 본인은 좀 못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죠. 그 실제로 막 되게 노래도 점수 오히려 다른 둘보다 더 잘했는데도. 네, 나머지들은 막 오히려 아이돌 할 거야 막 자신 있어 하는데 본인은 좀 오히려 위축되는. 맞아요. 센터 니들이 해. 나는 뭐 센터 안 했대 하는데 실제로 노래 제일 잘하고. 실제로 막 아쿠아 루비 앞에서도 막 밝은 척은 하는데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방어적이고 디펜시브하고 약간 좀 상처받은 모습 보여요. 또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막 그때 뭐 내가 앨범 말아먹었어, 뭐 제작사들이 나 때문에 뭐 돈도 많이 잃었어. 삐에용 탈을 쓰는 이제 아쿠아가 자기 막 위로하려고 얘기할 때 막 싹 째려보면서 네가 날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고, 약간 스스로도 입이 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처럼 자기 방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간병한다고 내려가잖아요. 애가 고등학생인데 아무리 뭐 연예계 학교를 하지만 카나만 혼자 도쿄에 남겨놓고 시골로 가버리고. 그쵸. 카나는 사실 또 학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애는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은 풍족한데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카나가 굉장히 좀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버지는 외도를 했다 하고 엄마는 자기가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 좋아하고 그게 사라지니까 버리고 시골로 가버리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카나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잘해주고 그렇죠. 아니면 떠나고, 이거는 어쨌든 자본주의 논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가족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였다는 게 슬프죠.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을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뭔가 늘 노력을 해야 사랑받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다. 약간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 자체가 약간 자기중심적인 어떤 빛나는 연기였다가 약간 이제 남을 서포트해주는 연기로, 2기에서 보면은 막 다른 사람 빛나고 있으면 막 지금 여기도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명을 다른 사람 비춰주는 연기, 자기는 약간 존재감을 죽이고 그 사람 비춰주는 연기로 가요. 근데 사실 연극이나 드라마가 연기자들이 물론 뭐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존재를 좀 어필하는 것도 있잖아요. 트라나 뭐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자기 존재를 감추고 뒤로 스텝 다운하는 게 우울증의 어떤 메커니즘에서 온 좀 런드 헬플리스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소아 때부터 시작된 어떤 좀 만성 우울증 혹은 기분전증,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온 자세, 애티튜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쿠아가 이제 도쿄 블레이드 연극 때 그렇게 이제 카나가 남들을 서포트 해주는데 그거를 아쿠아가 대신 서포트를 해줍니다. 카나를. 얘가 1기에서도 그 흰 응원봉으로 카나를 또 서포트를 해줬잖아요. 그때 카나가 확 무대에서 갑자기 눈동자 바뀌면서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빛나버리죠. 팬들도 막 분위기 바뀌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역시나 여기서도 연극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그럴 가치가 없다 하는데 아니 너는 할 수 있다 보여봐 이렇게 아쿠아가 밀어주니까 그런 지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 과거에 얘기했던 그 태양처럼 빛나는 연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들 놀랍니다. 저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과거 연기의 어떤 실력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들 놀래요. 그 경류 있는 어떤 PD였던 카부라기라든지 아니면 뭐 오랫동안 카나를 관찰했던 아카네나 함께 아이돌했던 루비나 다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카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쿠아가 서포트를 해줘서, 즉 좋아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 인정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마치 그 로켓의 발사대처럼 딱 이렇게 받쳐준 거죠, 든든하게. 그러니까 카나가 맘 놓고 딱 발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빛낸 거죠. 애기들이 있을 때 약간 어디를 탐구할 때 좀 이렇게 뒤를 쳐다보잖아요. 엄마 아빠 있는지. 그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막 가잖아, 그죠? 약간
카나가 아쿠아를 그런 존재처럼 나의 든든한 지지체계로서 인지한 것 아닌가. 안전기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안정감을 딱 얻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줬다면 꼭 연기뿐만 아니더라도 훨씬 좀 생동감 있고 밝게 위축되지 않고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맞아요.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지속한 게 사실 제가 이전 리뷰에서 카나의 자아 강도를 강하다고 표현한 건데 진흥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지지체계가 꾸준히 있었다면 카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대단한 연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이 카나의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거나 혹은 그런 존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좋은 뭐 정신과적인 어떤 정보나 궁금한 부분들을 저희 멘탈 탄탄에서 보시고 정보를 얻으시면서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최아이는 앞으로 시즌이 계속 거듭될수록 계속 리뷰는 하실 계획인 거죠? 쪽 빨아먹어야죠. 조회수를 아주 그냥 쪽쪽쪽쪽 그냥.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